네, 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지수가 있다고 그래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뭐가 좋다고 그래요? IQ. 그걸 지성지수라고 그래요. 근데 영화 같은 걸 보고 별스럽지 않은데 우는 사람들 있죠. 감성지수. 저는 감성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역경에 딱 처하면 그걸 극복하는 힘이 강한 거, 그걸 역경지수라고 그러는데요. 그 세 가지 지수, 지성지수, 감성지수, 역경지수.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역경지수. 어떠한 경우에도 뚫고 나가는 힘. 근데 이 역경지수가 강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래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자기 탓도 안 한대. 세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 비난하지 않아. 내 문제는 내 문제야. 나 스스로 채찍하지 않아. 세 번째, 난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데 오늘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이 특징에 딱 맞는 분이 오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지금 아주 성공한 분인데 프랜차이즈 아시죠, 여러분? 그 점프 전 세계 프랜차이즈를 1000개 이상 갖고 있는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상장사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해요. 오늘 이분을 우리가 모시고 어떻게 꿈을 이루는지 그 비법을 한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오늘 강의는 아이들한테도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실 김성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굉장히 낯선데요. 제가 또 전문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너그럽게 좀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가 언제였어요?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절대로 죽지 않는 꿈을 하나씩 다 갖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꿈들이 어떤 사람은 뭐 흔적만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밤마다 이불을 찰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꿈들이 입지도 않으면서 마치 버리지 못하는 옷들 있죠, 집에. 네. 그렇죠.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꿈처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현실이 너무 매몰차다는 이유로 한쪽에다 이렇게 숨겨놓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춤거리거나 망설이다가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봐도 정말 해봐도 안 되더라 하고 자포자기한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 꿈이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렇게 여름에 올해 가뭄이 많이 들었는데 가뭄 때 보면 그 진흙 속에 미꾸라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미꾸라지처럼 우리가 이 꿈이 하나가 있다고요. 오늘은 그 꿈을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주 현명한 친구들 사이에 쌓여 있고 제 주위에 이쁜 여자들도 많아요. 와, 좋겠다. 지금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저희 자녀들도 잘 컸고 양가 부모님이 아직도 다 살아계시고 형제들하고도 우애 깊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는 경제적 자유와 또 시간적 여유도 갖고 있어요. 또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한 1000여 개가 넘는 12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전 세계에 갖고 있어요. 그 외에 몇 개 회사를 또 갖고 있고 한국의 한 상장사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몇 개 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해요. 사업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편이고 제 개인 생활도 굉장히 행복한 편입니다. 또 요새는 이제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종들을 외국이나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교육을 해서 외국에 갈 수 있는 것들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찾아내서 교육을 해서 함께 미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해마다 늘어서 하루 수입이 사실은 일반 대기업 직원들 한두 명의 연봉하고 똑같을 거예요. 은행 부채는 단 1원도 없고 원수를 둔 일도 없고 소송에 걸린 일도 없어요. 제가 프랜차이즈 10년을 하면서 이런 업종들은 사실 대부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난 10년간 뭐 한 번도 소송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소송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한 것 중에 아무것도 지난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이 중에 아무것도 제가 가진 게 없었어요. 당시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셔서 사업 망한 집의 장남이었고 또 반에서 30등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데 우리 옛날 친구들은 알고 있죠. 게다가 허리가 24인치였어요. 그러니까 우와, 좋았겠다. 완전 말라깽이였죠. 대학도 이지망으로 겨우 들어갔는데 뭐 그나마도 등록금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빌려 다니는 상황이었고 또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그닥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친구를 그렇게 많이 사귀어본 적도 없나. 굉장히 집에 있는 그런 아들 하나씩 있죠. 네. 네, 그런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럼 이렇게 평범한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설명할게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던 청년은 이런 지극히 평범한 청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금 이 모습으로 다시 나와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20살 초반에 있었던 일을 유추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면 굉장히 공감을 가는데 문 밖에 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으신다면 오늘 저 문을 나가시면 다른 사람이 돼서 나갈 수 있어요. 이 중에 일부는 제가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험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흘려들으시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 비밀의 열쇠를 가져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지금 앉아 계신 방청객분들이나 방청객이라고 그러나요? 방청객분들이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은 정말 화살처럼 가슴에 꽂힐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의 인생은 제가 바꿀 거라고 봐요. 제가 바꿔왔듯이 바꿀 거라고 봅니다. 이미 제가 최근에 발행한 책 생각의 비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성공을 여는 열쇠는 바로 생각이에요. 오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봤는데 오늘 아침만 해도 그런 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굉장히 특이한 공통점들이 대부분 있어요. 잘난 체를 하건 말건 그거 별개로 굉장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정확한 목표와 그다음에 그걸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에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릴 얘기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한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많은 책이나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접근해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단지 이제 오늘 얘기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그거는 전에 들은 얘기고 오늘은 저한테 직접 듣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들릴 거예요.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무슨 꿈이 있냐고 물었을 때 한번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가지고 있는 분. 예. 보통 이게 10% 내외예요. 제가 물어보면 10% 내외로 손을 드세요. 여기서 10% 내외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손 드신 분 중에 그 목표를 종이에 써서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네. 사회자님은요? 확실히. 그 종이를 오늘 그 목표를 혹시 들여다보셨어요? 맨날 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될 분이 여기 딱 한 분 계세요. 1953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재밌는 조사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당신은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써서 소지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목표를 글을 써서 이 질문을 졸업생들한테 했는데 이 질문의 3%가 나는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 97% 졸업생은 그저 인생의 목표만 생각하거나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나중에 성공하겠지 하고. 근데 그 뒤로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 3%의 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갖고 있었던 3%의 재산이 97%보다 많았어요. 그럼 3%는 뭐가 달랐을까요? 지금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없죠.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거를 그냥 단순한 비율로 얘기하면 목표를 종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2배 이상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네.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이 확률을 수백 배까지 올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는 생각은 물리적 힘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에. 근데 생각은 그냥 뇌의 현상이 아니라 이거를 잘 이용하면 물리적 힘을 갖습니다. 그 서양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Thought become thing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생각은 실체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에도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죠. 네. 그런 걸 더 멋있는 말로 입성수, 고성수라는 말도 있어요. 네.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에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뭐 이런 구절도 있고 부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현재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여러분들은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생각은 물리적 현상으로 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생각의 비밀이에요. 생각이 어떤 힘을 갖고 있나? 조금 전에 제가 글로 적은 목표나 꿈을 소리내어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꿈에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저 자신한테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20살 무렵부터 적용을 했나를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강의가 익숙치가 않아서 이거를 여전히 들여다봐야 돼요. 자, 제가 어떻게 생각이 실제로 발현되어 있는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이 안에 지금 보이는 거 있죠? 네. 이 안에 보이는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는지. 한번 주변 한번 보세요. 나무, 네. 미인들도 있고, 네. 감기 걸린 분도 있고, 뭐.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봤던 것들 있죠. 네. 자동차, 길, 건물, 아래 수위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TV로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주변에 뭐가 있는지. 눈에 보이는 걸 다 보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미 누군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길,
애초에 저 길이 앞에 우리 이 건물 들어올 때 길이 있었잖아요. 그거 누군가가 상상을 처음에 한 거예요. 자동차, TV, 건물. 하물며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상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상상이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거는 다 처음에 상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 우리는 살게 돼요. 예. 우리가 아무런 상상을 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상상물 속에서만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모두 각자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100만 불짜리 미국 돈 100만 불짜리 돈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만 불짜리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구체적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거기에 이렇게 그 횃불 든 여자가 그려져 있고 밑에는 $1 million 라고 써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마치신 분 있어요? 상상을 마치셨어요? 제가 마친 분한테는 100만 불짜리를 드릴게요. 가도 되나요? 제일 깊게 상상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 장 드리고, 자 우리 사회자님한테도 한 장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네. 맞췄어요? 자, 10장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무슨 장사 같아 제가. 네. 자, 두 분이 하나씩 하셨어요. 자, 그거 100만 불짜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가짜 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강의를 이렇게 해야겠다고 상상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내 상상 속에 있었던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가짜 돈이에요. 근데 진짜로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자기가 상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20살 무렵부터 이 상상에 대한 비밀을 혼자 배우기 시작했고 알게 됐는데 오늘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가진 꿈들을 종이에다 하나씩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읽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버릇을 20살 무렵에 배웠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명확하게 종이에 적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내가 이루고 싶다면 그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적어서 이 20살부터 해마다 그걸 적어서 수첩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명함 뒤에다가 적으면 한 20개 정도 적어요. 작게 적으면. 그럼 20개 정도로 적어서 1년 동안 들여다봐요. 그럼 연말쯤 되면 한 3분의 2 정도는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거는 다음에 올려놓고 또 빈칸에다가 다른 걸 적으면 돼요. 이렇게 30년을 한 거예요. 이 종이에다 이렇게 적는 순간에 여러분들 부적 아시죠? 부적. 네. 이게 부적처럼 힘을 가져요. 네. 목표를 자기의 종이에 적었다. 이 적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인지하는 건데 계속 인지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자님 보니까 목표를 써가지고 갖고 계시고 그거를 매일 들여다보시고 오늘도 들여다보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계신지도 몰라요. 네. 네, 저는 아주 그 당면한 목표들은 이메일 주소의 패스워드를 그걸로 바꿔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매장을 첫 번째 열었을 때 매장 300개가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메일 패스워드가 몇 년 동안 매장 300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메일 들어갈 때마다 패스워드를 치면서 내 목표를 계속 인지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이게 일종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책 보면 왜 열려라 참기 할 때 하는 암호처럼 그렇게 계속 썼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매장 300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매장 3,000개. 네. 그렇게 바꾸면 돼요, 그냥.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나한테 뭐가 생기냐면, 정말 그렇게 쓰고 종이다 적은 거로 될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동안에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자기 안에서 불어나와요. 예. 그리고 내 자신이 이거를 이룰 수 있다는 욕망과 욕구가 강해져요. 예. 이게 이제 실제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죠. 자기 몸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목표를 종이에다 적었을 때는 이게 이제 생각의 씨앗 같은 거예요. 생각이 아까 제가 물리적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 자체가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종이에 적으면 종이에 적은 것 자체가 물리적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씨앗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어떻게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영양분을 줄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거. 네.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얘가 자라난다고요. 이 생각이 자라나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는 저는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저와 같이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성공의 목표에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런 강의들은 대부분 안 좋아해요. 제가 알기로 그닥 시청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제가 다녀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성공 확률이 확실히 많아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에 관한 가치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저는 그 매장에 하나 있을 때 이메일 패스워드를 매장 300개라고 적었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주변에다 목표를 계속 보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TV 모니터에다가 띄워놓을 수도 있고 요새는 전화기 잘 들여다보시니까 전화기에 초기 화면에다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목표가 끊임없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책상에다 붙여놓는 게 있어요. 책상에 크게 써서 붙여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보게. 내 꿈이 무언지 다른 사람도 보고 나도 보게 써놓으세요. 아주 유치한 방법이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듣기에는 이걸로 대통령도 된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맞아요. 사업하시는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회사의 목표를 적어서 액자에 넣어서 회사에다 걸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목표는 회사 직원들이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해도 하루에 10여 번, 많게는 20번, 30번씩 내가 갖고 있는 꿈의 목표를 계속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마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을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나왔는데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생각만 하다고. 생각만 하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위대한 행동들은 굉장히 작은 차이에서 시작을 해요. 모든 위대한 행동들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이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조그만 차이, 태도의 차이 이런 것이 큰 경계를 만듭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허리를 곧곧하게 펴신 분들은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꾸부정하고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조카 딸을 맨날 야단쳐요. 어깨 맨날 이러고 다녀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돈으로 성공의 척도를 이렇게 가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준할 만한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한번 이걸로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이라면 1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몇 등쯤 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0.45%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도 많으니까. 그리고 등수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2,600만 정도 등수가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4천만 원 소득만 해도 2,600만 등 정도 돼요. 이제 이런 건 어디서 찾느냐면 globalrich.co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국가별로 이걸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소득을 늘려서 한 1,000만 원 소득을 올려서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몇 등 정도 갈 것 같아요? 아까 2,200만 등이었는데. 예, 비슷해요. 0.24% 안에 들어가고 무려 이제 1,400만 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1,200만 명을 앞서는 거예요. 1,000만 원 더 벌면. 그럼 6천만 원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4천만 원 소득인 사람보다 무려 1,800만 명을 앞서요. 근데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습관으로 들어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요. 이거는 돈의 문제면서도 그런 게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은 굉장히 간단한 행동 원리에 따라서 이게 상승이 돼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허리만 곧곧하게 펴도 한국 인구가 지금 4,070만 명인가 되는데 허리만 곧곧하게 피기만 해도 아마 거기에 반의 이상 올라갈 거예요. 집에 아들 있으면 꼭 가르치세요. 네. 일단 허리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시간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행동 형태를 배운다면 다시 한 1,000만 명은 앞설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인사를 잘하고 이런 거 있죠. 인사를 잘하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뭐 짓궂은 행동을 하지 않고 뭐 구두를 깨끗이 닦고 이런 아주 사소한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몇백만 명씩 앞서서 이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뒤로 내보낼 수 있게 돼요. 아마 이런 지금 제가 열거한 버릇 몇 가지만 고친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상위 10% 안에 들어갈 거예요. 물론 상위 10%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재주가 함께 모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작은 선한 행동, 버릇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세계로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사소한 행동이 정말 성공으로 이룰 수 있을까 했던 이야기는 다시 이 이야기로 제가 반복을 하는 거죠. 내 목표가 눈앞에 계속 보이고 이것을 인지한다는 행동,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행운은 누구한테 이렇게 불현듯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목표를 인지하고 계속 되뇌이는 사람한테 가요. 왜 가냐면 그 사람은 그게 행운인지를 잘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행운이 와도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운을 계속 찾아내요. 그러니까 행운은 공평하게 와 있는데 받는 사람이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매일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 자체가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 버릇을 정말 평범했던 학생이 30년 동안 이 버릇을 계속 습득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혹시 옆에 분 손 다세요? 네. 옆에 분 옆구리 한번 이렇게 만져볼래요? 옆구리 만져보세요, 저는. 간지럼 타죠? 네, 간지럼 타죠? 건강하죠. 근데 자기가 하면 혹시 간지럼 타요? 네. 자기가 하면 간지럼 안 타죠? 네. 여러분들 그 자동차는 안 무서워하는데 비행기 타면 무서워하는 분 혹시 아세요? 네, 비행기 공포증 있는 분들. 그리고 비행기 한번 떨어지면 전체 승객이 다 죽으니까 되게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아까 간지럼은 왜 내가 하면 안 타는데 옆에 사람이 하면 탈까요?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숫자로 얘기할게요. 미국의 경우에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고율은 0.009%예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반면에 자동차 사망 확률은 0.03%예요. 그러니까 이게 30배 정도 높은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횟수를 기준으로 해도 비행기 사고가 자동차 사고보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비행기 사고보다 12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잘 타는데 비행기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탄다는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타러 가다가 공항에 가다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럼 비행기 사고에서 공포를 느끼게 될까? 이게 이제 자기 결정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간지럼하는 거는 내가 언제 그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지럼을 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남이 하면 이 사람이 언제 나를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래서 간지럼을 타는 거예요. 같은 부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위를 해도. 그러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지, 내가 항공 조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 목숨이 저 조종사한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더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자동차는 자기가 운전을 하니까 그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인생에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삶을 살면 항상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뭐가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이룰 수 있다면 이런 걱정할 이유가 애초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삶의 자기 결정권을 갖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그거를 계속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 다음엔 저절로 이루어져요. 네. 이걸 더 나가면 제가 이제 광신도가 되고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한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 이제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불 속에서 안 입던 옷을 꺼내세요. 그래서 그거를 작은 문장으로 하나 만드세요. 하나의 문장으로. 사회자님은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불 속에서 옷을 꺼내라고요? 잊지 않던 옷. 잊지 않던 옷. 우리 목표, 잊어버렸던 목표 있죠.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입지도 못하는 옛날 꿈들, 옛날 목표들 다시 불러일으키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세요. 하나의 문장. 그런 다음에 그 문장을 하루에 100번씩 써봐요. 저는 이게 100번씩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100번씩 100일 동안 써라 그러면 이걸 성공한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저도 굉장히 이런 거에 잘하고 평생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체에서는 딱 8번만 이 방법을 써봤어요. 근데 8번 다 아주 멋지게 성공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제 중대에서 프랜차이즈 오너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100번씩 써라. 제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하루에 100번씩 써서 저한테 카톡으로 매일 보내요. 보면 되게 재밌는 목표들이 많은데 아주 기업가들이 많으니까 기업적인 목표들이 대부분 많긴 하지만 굉장히 큰 목표들을 정말 꿈을 갖고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100번씩 쓰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번씩 쓰다가 설령 못하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100번씩 100일 동안 쓰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데 그것도 못하면 사실은 그건 나한테 절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닥 꿈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죠. 정말 절박하다면 100번씩 쓸 거예요. 저는 8번을 그렇게 썼는데 다 이루었어요. 미국에 가서 사업체를 살 때 제가 사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회사의 문 앞에 가서 매일 아침 100번씩 되뇌이고 왔어요.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내 거 돼 있더라고요. 제가 사고 싶은 땅이 있었을 때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 땅 앞에 가서
이건 내 거다. 물론 그 전에 한 일이 더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오줌 놓고 왔어요. 경계 표시, 영역 표시. 그리고 그렇게 100번씩 되뇌이면 되는 거예요. 되게 유치한 얘기 같지만 내가 무언가를 정말 원하면 그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종이에다 100일씩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100일씩 적는 동안에 그게 과정도 생기고 안목도 보이고 기회도 오고 이래요. 100일 끝났다고 100일에 딱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거를 인지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목표를 써보면 재밌는 거는 돈에 관한 목표는 생각보다 잘 이루어져요. 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 돈에 대한 목표가 제일 잘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겠다. 우리 남편하고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 이거는 다른 사람과 같이 꿈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게 평가할 수가 없는데 내가 10억을 벌겠다, 1억을 벌겠다, 100억을 벌겠다. 이거는 명확한 숫자가 있잖아요. 아주 쉬워요. 돈 버는 게 쉽다고 하면 얄미우실 것 같은데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저도 제 목표 중에 가장 쉬운 거를 항상 그렇게 적어요. 목표를 만약에 이제 이거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시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도 해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막 1000억, 1조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한번 자기를 테스트 해보세요. 나는 1억을 벌겠다. 아니면 수입을 2배 늘리겠다. 이렇게 적어서 100번 써보시고 그게 이루고 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루고 나시면 그 다음에 2배로 늘려보고 또 2배로 늘려보고 그렇게 2배씩만 늘려도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돼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비밀을 저처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예. 뭐 빚을 갚겠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 쓸 때 쓰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되잖아요. 빚보다 더 많이 벌면 되니까 거기다가 10억을 벌겠다, 5억을 벌겠다 이렇게 쓰면 돼요. 예. 뭐 애들 대학교 가는 거, 자기 자녀들 대학교 가는 거 거기다 그런 건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자녀의 꿈이 다르기 때문에. 예. 내 꿈만 적으세요. 자기 옷장에 있던 돈, 남의 옷 입지 마시고 자기 옷장에 숨겨놨던 옷을 꺼내서 입으시기 바라요. 제가 이제 보통 이런 강연 해보면 지금 얘기 들을 때는 제법 근사해 보여서 집에 가면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봤던 분들은 저한테 다 연락 오세요. 해봤던 분들은. 그래서 이번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와중에도 저한테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자기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같이 교육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꿈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들을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다시 한번 써보세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쉽지 않다고 얘기했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 같은 거는, 그러니까 부자는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불평등해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서두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제 개인으로 봤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뭐냐면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뤘을 때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들은 지금 그거를 대부분 적어보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남편 아니면 아내한테 보여주면 가장 먼저 비웃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가장 잘 모를 사람들이 또 가족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뤘을 때의 그 쾌감은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아직 여러분들이 어쩌면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세상 떠나기 전에 정말 나는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 하나는 해놓고 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목표를 지금
잊었던 목표를 적으시고 그 목표를 불러일으켜서 계속 생각해서 실제로 그걸 한번 이뤄보시기 바라요. 이거 한 번만 이뤄보시면 그 다음에 이게 습관이 돼요. 제가 20살 때 그거를 배워서 여지껏 제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졌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서두에 제가 부러울 게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유는 정말로 저는 사실 내일 당장 죽어도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잃어봤고 해봤고 욕심도 부릴 만큼 부려봤고 또 욕심을 거둘 때 방법도 알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이 방법을 통해서 제 인생을 전체를 컨트롤했어요. 결국 여러분들을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뭐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을 가장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만큼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그분들은 가끔 키웠다는 이유로 아니면 같이 자랐다는 이유로 얘기하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괜히 너는 그 일 안 어울린다, 그런 일 하지 마라, 괜히 사고 친다 이런 말 듣더라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내 가능성을 나를 잘한다는 이유로 폄하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욕심을 한번 내보시고 목표에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생각 좀 해보자고요. 이 세상에 크거나 작거나 성공을 이룬 사람 중에 그리고 흔적을 남긴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부정적 편견을 듣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짜릿한 성취감 중에 하나가 남들의 부정적 편견을 극복하고 무언가를 이뤘을 때예요. 한 번쯤 그래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쯤. 안 된다고 그랬는데 멋지게 하는 거. 근데 강의 전체를 아우러서 하는 말인데 이 세상에 아무도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막을 사람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증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자체가 집에서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닥 꿈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이걸 안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로만은도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 강연은 특별히 누구를 인용하고 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제 생활이 그렇게 이어져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100일 동안만 딱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100일 동안만 100일씩 자기가 원하는 걸 써서 종이에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네. 그렇게 안 해보셨으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다시 연락하세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김성호 대표님 강의하는 걸 듣고 아주 부러웠던 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다. 그죠? 이게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간 엄청 많은데 돈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러웠고요. 오늘 강의하신 말씀을 정리를 제가 하면 첫 번째는 적어라. 적어라야. 꿈은 부적과 같다고 했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들은 말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꿈을 글로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계획을 나누면 꿈이 실행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들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적어라. 적자 생존 이런 것도 있어요. 적는 자가 생존한다 이런 소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매일 봐라 이거죠. 그걸. 내 꿈을 매일매일 보고 깨우치는 거지.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여기서 열려라 참게 되겠잖아요. 패스워드. 꿈을 거기다 적어라. 그다음 세 번째는 깊게 생각해라. 얕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하여튼 고민을 하고 나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버릇과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행동들.
내가 적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 난 무조건 이루어질 수 있어. 습관이 되면 지금 계속 본인이 성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 새로운 걸 시도를 해. 될 거라고 믿을까요? 안 될 거라고 믿을까요? 될 거라고 믿죠. 무조건 될 거야. 그게 자신의 성공 습관이야, 본인의. 마지막은 포기하지 말라는 쪽으로 제가 들었어요.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분이 전 세계 1200개 프랜차이즈를 갖고 계시다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냐고.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이뤘다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근데 그 순간에도 어떻게? 포기하지 마라. 가봐라 한번. 그래서 앞에 제가 역경을 이기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특별한 지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감성, 지성, 역경 중에 제일 큰 건 역경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도 난 할 수 있어. 문제가 생기면 남 핑계 대지 마. 내 문제야. 그렇다고 나도 너무 비난하지 마. 내가 하면 돼. 난 극복하지 못할 게 없다. 이게 오늘 우리 김승호 대표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준 꿈을 이루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무장을 딱 하셔서 100번 적고 실행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모두 꿈을 이루길 저도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